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지니고 있는 국가 부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부채가 약 1경 2,488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일본의 부채 비율은 세계 최대급인데요. 원래 이 정도의 부채 규모라면 웬만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 사태에 몰리게 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채 대부분이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나마 일본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부채의 이자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쉽사리 인상할 수가 없고 매년 늘어나는 이자를 세금으로 갚다 보니 세금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소비세를 올리는 등 땜빵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훌쩍 커지자 최근 몇 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나가는 예산이 더 많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 정부가 2019년 소비세를 8%에서 10%로 늘린 것인데요. 고령화로 인해 써야 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걷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한 수준으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일본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더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이나 수도 우체국 등도 죄다 민영화되고 있어 일본 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도쿄에서 오사카를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경우 편도 톨비만 무려 11만 원에 달하고 신칸센을 이용할 경우에도 편도 비용이 대략 15만 원 정도가 나올 정도로 대중교통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며 자동차에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별개로 2년마다 하는 자동차 검사 시에 자동차 중량세라고 하는 세금을 따로 또 내야만 하고 만약 검사 시에 수리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유지비가 저렴한 경차가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늘어나는 부채를 갚기 위해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은 일본의 서민들만 힘들게 해 한국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 언론은 풍요로움에서 한국에 패배했다며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인이 듣기 싫은 뉴스겠지만 다양한 국제 랭킹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풍요롭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베 총리의 임기 동안 발생했다며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점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인들은 듣기 싫은 소식에 귀를 막아버리고 말지만 이러한 뉴스만큼은 반드시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일본인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뉴스만 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일본의 국제 위치가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2025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식에 한 일본 네티즌은 계속해서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분해서 눈물이 났다며 몹시 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안중에 일본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데 일본인은 아직도 한국만 바라보고 있구나. 일본인은 솔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하지만 일본인이 경제력에서 조선인에게 밀렸다는 것은 사실이야.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 1인당 연봉은 2015년에 한국이 높았고 1인당 GDP는 2018년에 한국에 졌다. 직장에 한국인이 있는데 도쿄라면 굉장히 발전했을 줄 알았는데 빌딩도 적고 높이도 낮아서 생각보다 시골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하지만 한국도 옛날에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그리운 느낌이 나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어. 일본을 위에서부터 깔보는 시선으로 보는데 좀 서글펐다. 이미 한국에서 보면 일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의 벽면과 옥상 광고는 일본 기업이 독점했지만 2010년 정도부터 한국 기업과 한류 콘텐츠로 메꿔졌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것도 동남아시아로 대체되겠지만 미국 대학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6만 명 정도로 일본인의 4배 정도야. 싱가포르에도 고급 인재들은 죄다 한국인이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에도 한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외부 지향적이고 경쟁심이 강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느낀다. 한국도 세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 많다. 일본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에 추월당하고 말 거야. 결국 한국은 기술 혁신을 이뤄냈지만 일본은 렌저의 안주에 기술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야. 난 유럽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완벽한 진실이야. 유럽에서 일본은 이미 낙오된 상태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어. 서비스 개발도 일본의 엔지니어는 영어를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으로는 한국 중국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인터넷 우익들이 싫어할 만한 소식이구나. 10년 전 중국이 일본의 GDP를 제쳤을 때도 인구는 일본의 10배인데 GDP가 간내하면서 웃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뒤졌었지. 선진국이니 뭐니 하면서 양반처럼 있으면 반드시 몰락한다. 확실히 한국은 두드러지게 성장한 나라는 맞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일본도 한때는 부러울 것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높이 올랐다가 추락하게 되는 걸까? 한국은 확실히 뭐랄까. 새로운 것이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려는 진취적인 분위기가 있어. 그런 점이 한국의 발전을 도운 걸까? 20년 전, 30년 전에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어? 일본이 계속해서 전자산업의 톱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지? 앞으로 20년 후에는 분명히 한국이 일본을 GDP에서 앞지른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불경기라거나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GDP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한국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으니 곧 한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한국을 비판할 겨를이 있다면 한국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먼저 비판하는 게 옳다. 나는 이제 한국산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을 그만둘 거야. 한국 제품을 쓴다면 일본이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인터뷰하고 일본 대단하다. 같은 대답을 듣고 자기 만족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이전에 어떤 TV에서 일본의 방송국임을 속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일본? 그런 나라는 모른다고 말하거나 성격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은 이미지다. 2가지만 대답했었던 적이 있었다. 일본이 선진국이고 애니메이션이나 가전이 유명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야. 일본을 선동해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정도야. 해외에서 많이 일했지만 일본은 관광 말고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물론 소재나 전자제품, 자동차에서는 존재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비참한 상황이지. 정말로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 가서 현실을 좀 봐라.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내가 같이 일한 한국인은 모두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어. 반면 일본인은 무사한 일 주의로 무엇보다 이미 몰락해버린 현실을 외면하고 보지 않는다. 이러니 일본이 뒤처지는 게 당연해. 그동안 한국 경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뉴스가 줄을 이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됐다. 지금까지도 한국이 드디어 벼랑 끝에 있다는 뉴스를 믿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고령의 혐한층은 빨리 누가 말리지 않으면 장례 치르는 사람이 먼저 올 거야. 일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2010년 이후 한국의 뒤지는 경제 분야가 많아지고 있어.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한국이 파탄한다는 기사만 올렸었지. 정치인들은 일본의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미국에서 도요타가 현대 기아에 추격당할 날도 머지않았어.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을 폄하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은 장비면에서도 일본 차를 능가할 정도다. 한국 제품이 정말 옛날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했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